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활용 능력 함수 중에서 통계함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함수. 자, 지금 그리고 함수 교육 들으시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함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본 작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분석 작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강사님들께서 가르치는 방법이 좀 다 상이합니다. 좀 다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약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 때는 함수를 몇 개 찍어 드릴 거예요. 한 10개에서 한 12개 정도를 갖다가 무조건 외워야 되는 함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건 무조건 암기하세요라고 하거든요. 시험장에 가시면은 시험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8개 시트를 완성을 해줘야 되고 특히 함수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막혀버리면 답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함수를 숙지한 다음에 그 숙지한 상태에서 주소만 조금씩 바꾸고 내용만 조금 바뀌는 것 같다 여러분들 거기서 수정하고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함수를 갖다 잘 모르는데 그 시험장에 가서 그걸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겠다? 그거는 거기서 해석하면서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시험장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 안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뭐 무조건 반사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바로바로 체크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은 좀 내가 문제 좀 풀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자주 나오는 함수가 있어요. 그걸 좀 찍어 드릴 거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아셔야 돼요. 지금 1번 시트부터 8번 시트까지 가끔 어떤 분들이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하면은 맞출 게 없어요. 맞출 게. 그리고 가끔 나머지 함수 뺀 나머지를 내가 너무 잘해. 그럼 못하는 겁니다. 함수를 잘해야만 커말은 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말을 갖다가 하시고 싶다 그러면 함수를 주가 돼가지고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엑셀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제가 커말 강의 말고 지금 ERP 강의를 병행하고 있는데 ERP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사에서 쓰고 있는 데이터들은 엑셀로 다 변환이 돼요. 그래서 엑셀로 변환이 돼서 커말로 끌고 와서 커말로 함수로 내가 작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거의 회사에서는 그 한글보다는 엑셀을 훨씬 많이 쓰는 편입니다. 왜냐면 공공기관에서도 엑셀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엑셀을 기본적으로 본인이 사무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커말 2급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커말 1급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가 어, 뭐 소방공무원이 되겠다 아니면 경찰이 되겠다 하시는 분 아니면은 많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 공무원 가점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 다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커말 2급까지만 취득해도 거의 무리가 없다. 그리고 물어보시는 게 최근에 그 2021년 버전으로 바뀌면서 함수가 새로 들어온 게 좀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출제 빈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016년 버전으로 공부했던 그 함수들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이 실기시험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함수는 추가된 함수는 추가해서 설명은 드리겠지만 걔네들은 자주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통계 함수 들어갈 텐데요. 마찬가지로 저는 렉스미디어 실기 교재에 파트 2에 파트 1, 파트 3, 파트 2, 파트 3가 있겠죠. 파트 2에 실전모사 1 완성을 열어서 2번 탭을 가지고 지금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렉스미디어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실기책 그 렉스미디어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 다운받으셔서 같이 저랑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계함수. 지금 교과서 페이지로는 제가 뭘 보고 있냐면 아직 우리 실기책 넘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필기책이고요. 필기 2과목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기 과목도 원래는 짧게 끝내려고 하다가 학생들이 1과목은 외우겠는데 2과목은 실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이거 강의를 이론 강의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고요.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실기 강의 들어갑니다. 실기 강의는 교과서 그대로 렉스미디어 실기교재 그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함수 들어가는데 통계함수는 에버러지가 되겠죠. 에버러지 같은 경우에는 에버러지 if 그 다음에 에버러지 ifs가 있습니다.
예, 어제 얘기한 뭐랑 똑같아요? sum ifs 기억나시죠? 자, sum이란 거하고 average하고 비슷해요. 그 단지 차이는 sum은 합계를 구하라는 거고 average는 뭐라고요? 에버러지 같은 경우 평균을 구하겠죠. 어제 했던 거와 똑같이 상과목의 평균을 구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은 범위를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하는 순간에 E5부터 E16까지 범위가 같이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예요? 지금 연속된 범위를 갖다 내가 평균을 구하겠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상과목의 평균을 구하겠다가 된 겁니다. 예, 75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에버러지 구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최다혜와 누구의 이동석의 평균을 구하겠다. 그러면 지금처럼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찍으니까 최다혜와 이동석 떨어진 셀을 또 찍어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두 과목이 두 사람의 상과목 평균을 구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에버리지 if 어제 했던 거하고 똑같이 제가 삽입을 하고 여기다가 한번 또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도 여기다가 뭐라 했냐면 제가 반이라고 했었고 여기는 성별이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 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복을 시키면 반복이 되겠고요. 여기다가는 1반, 2반, 3반 놓고 얘네들을 갖다가 또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채우게 되면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어제 이렇게 해놓고 한번 구했던 것 같아요. 다시 또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여기다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자, 일반의 평균 한번 구해볼까요? 1과목의 평균. 그러면 average if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똑같냐면 average if 같은 경우에는 sum if랑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함수를 a, v, e까지 치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걸 다 치실 필요가 없어요. 함수는. 자, 치면은 밑에 방향키로 내리면 내가 원하는 지정된 함수에 갔잖아요. 그럼 탭키를 눌러주시면 괄호까지 열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수 3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첫 번째 인수는 뭐라고요? 조건범위. 반 중에서 두 번째 조건입니다. 뭘 찾아라? 일반을 찾아라. 자, 그리고 내가 평균을 구할 범위는 1과목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자, 이렇게 해주면 반 중에 일반을 찾아서 1과목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요번엔 자, 조건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average if 즈를 쓴다 했죠. 이번에는 뭘 구할까요? 그쵸. 여자이면서. 저번에 여자이면서 했으니까 이번엔 남자이면서 해볼까요? 남자이면서 2반인 학생들의 상과목의 평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verage if 즈가 되겠죠. 자, average if 즈, sum if 즈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인수 첫 번째 인수는 뭐가 온다고요? 내가 값을 구할 범위가 제일 먼저 나온다. 왜냐하면 이 조건이 몇 개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값을 구할 범위 제일 앞으로 뺀다. 자, 성별이 이 중에서 뭐? 남자이면서. 그 다음에 반이 아까 1반이라 했나요? 1반 해볼게요. 1반. 이 중에서 1반인. 이렇게 되면 일반인 학생 중에서 남자. 그 중에서도 뭐? 상과목의 평균을 구해라. 가 나오겠네요. 81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줬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다시 한번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맥스와 미니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지와 그 다음에 스몰을 보면 되겠죠. 맥스는 말 그대로 이 중에서 뭘 구해라? 최대값을 구해라. 최대값. 맥스 한번 해볼까요? 맥스에서 3과목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3과목의 최대값. 이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라. 그러면 딱 보시면은 94점 있네요. 96점도 있네요. 96점이 최고 점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멈은 뭐예요? 미니멈은 최소값을 구해라. 요 범위 내에서 최소값을 구해라. 자, 최소값 보니까 60점 있습니다. 60점 나오겠네요. 이렇게 됐겠죠. 자, 라지와 스몰은 그럼 무슨 뜻이냐? 큰 거 중에 몇 등?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등까지는 합격 이렇게 하면은 3등 점수를 알아야만 합격선을 끊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 인수가 두 개입니다. 라지는 범위를 주고 두 번째 인수는 몇 등이냐 이거지. 방금 전에 우리가 3등이에요. 3등. 즉 이 3등 점수를 구하면 그 위에는 합격으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줬다. 3등 점수를 구하고 싶다. 예, 90점이 3등이랍니다. 96점, 94점, 90점. 예, 3등이네요. 그럼 스몰도 마찬가지. 스몰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점수 중에 꼴찌에서 3등까지 밑에는 탈락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꼴찌에서 3등까지 밑에는 탈락시키겠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제가 잘못 찍었어요. 꼴찌에서 3등까지는 탈락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3등 점수 밑에서 3등 점수가 뭐냐? 예, 64점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 우리 실기 문제 중에서 라지와 스몰을 주고서 최대값을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그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라지와 스몰을 주고서 뭐 하라는 얘기 지금? 그렇죠. 1등만 구해라. 구할 수 있겠죠. 요 3등을 뭘로만 바꾸는데 예, 1로만 바꾸는 게 되겠죠. 이 범위 중에 큰 거 중에 1등. 예, 96점 똑같이 나왔고요. 이 범위 중에 작은 거 중에 1등. 예, 60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라지와 스몰로도 뭘 구할 수 있다? 맥스와 미니멈을 구할 수 있다. 한번 봤고요. 자, 삭제한 다음에 또 나오는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함수인데요. 카운트는 카운트가 있고요. 카운트 if가 있고요. 카운트 ifs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카운트 a가 있고 카운트 블랭크가 있습니다. 보통은 카운트 a와 카운트 블랭크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카운트 a라는 건 뭐냐면 여기 셀 안에 논리값이 있더라도 세줘라 이런 뜻이 되고요. 비어있지만 않으면 다 세주라는 뜻이야. 카운트 함수는 즉 이 카운트 계열은 여러분들이 뭘 세는 거냐면 셀 숫자를 세주는 겁니다. 셀 숫자. 언제만 있을까요? 몇 명이냐 이거죠. 몇 명인지 숫자를 세봐라. 그때 많이 쓰는 겁니다. 몇 명이냐. 지금 이 안에 있는 게 몇 명이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카운트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요? 요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죠. 시험 본 인원이 몇 명이냐. 그러면 지금처럼 범위를 주고 그냥 엔터를 치면 예, 12가 됩니다. 12. 12명이란 얘기죠. 카운트 ifs는 뭐가 될까요? 이 중에서 카운트 ifs 같은 경우에는 조건범위 조건이에요. 조건범위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몇 반인 애를 찾아라? 1반인 애를 숫자를 찾아봐라. 1반이 몇 명이 시험 봤냐 이거죠. 자, 요 범위 중에 1반이 몇 명이냐? 예, 4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카운트 ifs 조건이 2개 이상이 되겠죠. 카운트 ifs 같은 경우에는 조건범위 조건이에요. 성별이 뭐이면서 여자이면서 그 다음에 반이 몇 반인? 3반인 학생이 몇 명이냐 이거죠. 지금 시험 본 학생들 중에 여자이면서 3반인 학생이 몇 명이 시험 봤니? 이겁니다. 자, 2명이래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은 명이잖아, 명.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뒤에다가 어떤 함수와 문자, 문자와 함수를 갖다가 붙이고 싶으면 뒤에다가 이런 &% 연산자를 붙여주면 돼요. 텍스트 연산자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뒤에다가 이제 앞으로는 글씨를 문자를 붙여주고 싶으면 무조건 따옴표를 앞뒤로 붙여준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명이라는 글자를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2명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앞에 숫자 구했을 때까지는 오른쪽에 정렬이 됐죠. 숫자로 구해놨으니까 오른쪽에 정렬이 됐지만 지금 바로 뒤에 문자를 붙이자마자 왼쪽 정렬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이때는 문자가 된 거죠. 정렬만 놓고도 숫자인지 문자인지 알 수 있다. 요거 말고도 카운트 블랭크라고 있었죠. 자, 카운트 블랭크 한번 바로 해볼까요? 카운트 블랭크는 뭐냐면 카운트 블랭크는 비어있는 셀이에요. 저도 지금 대학교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학교 수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결석 학생을 세우고 싶다는 얘기죠. 그럼 카운트 블랭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지금 얘는 출석과 결석이 바로 나오겠네요.
그쵸,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시험을 안 본 거예요. 그러면 바로 출석은 몇 명? 10명 했고, 총원 중에서. 그 다음에 결석은 몇 명 한 거야? 4명, 2명 한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카운트 A는 언제 쓸까요? 카운트 A는. 자, 여기도 해볼까요? 카운트 A라는 거는 비어있지만 않으면 세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카운트, 얘네들 계열은 숫자만을 세주는 겁니다. 이 카운트 함수는 셀 안에 숫자가 들어있으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카운트 A는 지금처럼 누굴 줘도 문자를 줘도 숫자를 세주겠다. 그죠? 그럼 물어보시겠죠, 또? 카운트는 카운트를 이름 범위 주면 안 되냐고. 자, 이름 범위, 성명 범위에다 줘볼까요? 못 셉니다. 왜냐면 얘는 숫자가 아니니까. 다른 말로 하면 카운트 함수는 셀 안에 숫자가 있으면 세주겠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그럼 카운트 A는 뭐라고요? 비어있지만 않으면 문자라도 세주겠다는 얘기죠. 자, 한번 봤고요. 그리고 교과서 가진 분들은 랭크 EQ에다가 별표를 3개 정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암기입니다. 지금 랭크 EQ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과거에는 잘 보세요, 여러분. 랭크 함수 재밌습니다. 랭크 함수는 이렇게 놓고 제가 보면, 자, 랭크 보세요. 이렇게 3개 있죠, 3개. 3개 있는데 이 3개 중에 지금 랭크라고 되어 있는 데 가보니까 이렇게 경고판 보이시나요? 노란색으로 경고판이 있는 게 뭐냐면 이 함수는 엑셀 2007년 및 이전 버전과 호환성을 위해서 제공되는 함수입니다. 즉 지금은 안 쓴다. 옛날하고 호환되기 때문에 놨던 거다. 이거는 사라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즉 이 랭크 함수가 뭐와 뭐로 바뀐 거다? 랭크 에버리지와 랭크 EQ라는 걸로 바뀐 거다. 그럼 기존의 랭크 함수는 랭크 EQ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랭크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우리가 3등이 2명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3등을 갖다가 3등으로 표시 안 하고 3.5등으로 표시한다. 랭크 에버리지입니다. 만약에 3등이 4명이면 그저 3.25등 이렇게 표시하겠죠.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하시면 돼요? 랭크 EQ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랭크 EQ는 인수가 3개입니다. 자, 인수가 3개인데 자, 범위 주시고요. 이 과목 전체 범위를 줬습니다. 콤마. 자, 그리고 이 랭크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잘못 봤죠? 자, 우선 랭크 함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인수가 3개고요. 내가 등수를 구하고 싶은 애. 예, 70점. 자, 그 다음에 범위 하는데 잘 보세요. 우리 커말 2급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F4를 꼭 범위에다가 눌러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라고 하는데 F4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 절대 참조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즉 범위가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거 설명까지 다 하고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인수는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 있습니다. 저 예전에 저도 선생님한테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오작교라고 배웠었거든요. 오름차순은 작은 게 1등이라고. 자, 그러면 반대로 하면 내림차순은 큰 게 1등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거의 시험 문제는 내림차순이 90% 이상이 나온다. 자, 내림차순 해주겠습니다. 그럼 큰 게 1등이야. 이 중에서. 잘 보세요. 왜 제가 이 랭크 함수의 범위에다가 저걸 입력해야 된다고 했냐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좀 위에다 있네요. 여기다 해놓고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이 범위,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를 갖다가 체육 핸들로 드래그해서 내리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 이 빨간색, 즉 내가 등수를 구하고 싶은 전체 범위가 같이 내려가 버려요. 왜? 상대 참조가 돼버렸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범위를 주신 다음에 기억나시죠? 참조 바꾸는 거 F4 한번 누르시면 된다고. F4를 누르면 이 달러 표시가 뭐다? 앞전과 같은 역할을 한다 했죠. 고정시키는 거, 고정시키는 거. 그러면 이렇게 고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찍어볼까요? 예, 움직이지 않죠. 즉, 이 랭크 함수는 무슨 뜻이냐? 요 빨간색 범위 중에서 내가 지정한 요 파란색, 그죠? 찾을 값이 몇 등이냐 이거죠. 몇 등이냐 이거냐. 그래서 내려가면서 비교하면서 등수를 구해줘라. 그런데 조건을 준 겁니다. 뭐라고? 큰 게 1등인 걸로 구해달라고. 그래서 1등부터 지금 꼴찌까지 구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랭크 함수 외우기 힘들다 그러면 찾을 값, 콤마, 범위, F4 한번 아예 암기로 그냥 외워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콤마, 그 다음 뭐예요? 옵션이죠. 오작교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var, 뭐 stdv, 그 다음 median, 그 다음에 mode 함수가 있는데 얘는 그냥 여러분들 제가 그냥 참고로만 알려드릴게요. var이라는 함수는 뭐냐면 분산 함수입니다. 분산. 자, 우리가 정규분포도를 구하면은 값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구한다 했죠.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얘를 합치면은 그 내가 원하는 흩어짐이 정도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그 마이너스를 없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곱을 시켜서 값을 구한 게 분산이고요. 그 제곱을 구하면 지금 멀리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표준 편차로 돌린 거를, 자 보세요. 표준 편차를 구한 걸 stdv 함수라고 합니다. stdvp는 모집단, 얘는 샘플, 그 차이밖에 없어요. 지금 이 stdv도 옛날 버전이라서 안 쓴다는 얘기죠. 요거 모집단이나 표준 편차, 샘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개념만. 썸처럼 범위만 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디안 함수는 중간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략적인 평균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모드 함수는 최빈치라고 얘기합니다. 모드 함수는 제가 써볼게요. 나머지 구하는 모드랑은 틀려요. 모드 함수는 이렇게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모드도 두 개로 나뉘었다. 그래서 데이터 집합상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 쓰진 않는다. 자,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통계함수 잠깐 알아봤는데 이 중에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맥스, 미니멈, 카운트 계열, 그 다음에 라지, 스몰, 그리고 에버러지, 그 다음에 랭크겠네요. 거의 다네요. 그러니까 분산함수, 통계함수 빼면 분산이나 표준편차, 메디안, 모두 빼면 나머지는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서 통계 함수 마무리 짓고요. 이제 함수도 텍스트 함수, 논리 함수, 찾기 함수,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남았습니다. 텍스트 함수는 좀 쉽기 때문에 다음에 텍스트 함수와 논리 함수 한번 묶고요. 그 다음에 찾기 참조 함수와 데이터베이스 함수 묶으면 거의 이제는 함수는 끝날 것 같아요. 함수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 예를 드는다 해서 시험을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를 갖다 응용하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겠죠. 지금은 그냥 개념 잡는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